자, 반갑습니다. 자, 2027년 변경사항이 적용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에 앞서서 아무래도 27년에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쌤들께서 이 관리사 제도가 사실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자격증 체계 그리고 뭐 업종 이런 것들을 조금 생소하게 알고 계시는 쌤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방에 관계된 자격증 체계 그리고 관련 업종 그리고 쌤들께서 자격증 관리사를 취득하셨을 때 어떤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증 체계입니다. 소방 관계된 자격증이고요. 자, 산업기사와 기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사가 상위 자격증이 되고요. 그리고 기사와 산업기사는 기계 파트와 전기 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자격증의 시험을 치르시게 되고요. 그리고 기사까지 뭐 취득을 하셨다 또는 아직 취득을 안 하셨더라도 자격증 체계만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 상위 자격증이 관리사라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소방의 최상위 자격증은 당연히 기술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나 기술사는 자격증이 하나인 것이지 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데 자, 먼저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는 자, 여기서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당연히 전부 다 국가기술 자격이긴 한데요. 이 그냥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3회가 실시가 됩니다. 3회가 실시가 되어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그런 시험인 반면에 관리사라는 것은 국가 전문 기술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이라는 의미 자체가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입니다. 한 분야의 특화. 그래서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 뭐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점검에 특화된 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 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법적으로 1회 또는 2회 연 기준입니다. 1년에 1회 또는 1년에 2회 정도 법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점검에 특화된 자격증이 관리사 자격증이다. 그래서 1년에 3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전문 자격증은 2년에 1회를 기준으로 하나 관리사 자격증은 소방청장의 재량으로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시험은 1년에 1회를 치르는구나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려와서 업종을 보시게 되면 소방시설업이라는 게 있고요. 먼저 소방시설 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소방 쪽을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우리 쌤들께서 조금 혼돈을 하시는 게 소방시설업에 관리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업이고 소방시설 관리업은 그냥 소방시설 관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별도로 조금 구분을 하시고요. 대신에 소방시설업에는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공사, 감리, 방영 보통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업무는 제가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설계, 공사, 감리하는 거고요. 방염은 방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방염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전체 전문 설계업, 전문 공사업, 전문 감리업 이런 식으로 전문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이 아닌 일반 업체가 있습니다. 자, 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영업의 범위입니다. 전문은 당연히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 범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로 조금 캐치를 하시고요. 소방시설 관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2월 정도에 입법 예고를 하고 2024년이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시설관리업도 이제 전문관리업이 있고요. 일반 관리업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전문과 일반, 물론 그 차이는 영업 범위입니다. 그렇게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관리업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하게 되면 주 업무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업무를 하는 것이 관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쌤들께서는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관리업의 주 인력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업무를 한다?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지금은 이 정도의 맥락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사를 취득하시고 관리업의 주 인력이 되고, 그리고 자체 점검 업무를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별개 얘기인데, 관리사와 기술사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질문을 주시는 쌤들 계신데, 범위의 차이입니다. 범위.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죠. 기술사는 뭐 하시는 분이다? 설계, 공사, 감리의 주 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사를 좀 뺄게요. 공사를 쭉 빼서 여기로 따라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쌍기사라고 해서 공사업의 주 인력이 선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표현상 쌍기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기계 파트의 기사, 전기 파트의 기사를 동시에 취득한 분을 우리는 쌍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편하게. 그러면 두 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업종은 안 됩니다. 공사업에서 주 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쌤들 현실적인 겁니다. 자, 공사업의 대표다. 그러면 주 인력을 어떻게든 선임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주 인력을 선임할 때 쌍기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고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선정할 거예요? 주 인력으로. 요건 현실성을 반영하자면 물론 업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쌍기사 가지신 분을 주 인력으로 선임한다고요. 왜냐하면 금전적 차이가 좀 날 거니까. 그래서 굳이 조금 금전으로 조금 많이 주셔야 되는 요 기술사분을 공사업체에서는 주 인력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현실성을 반영했을 때는 요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사는 뭐 하시는 분이다? 여기 있는 설계 감리의 주 인력이다, 요렇게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사만 가지고 있으신 분이 관리업의 주 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사분은 설계 감리의 주 인력이다 봐주시면 되고, 관리사는 말 그대로 관리업의 주 인력이다 되시겠죠? 그리고 쌍기사를 갖고 있으신 분이 주로 어떻게 된다? 공사업의 주 인력이 된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니까 취득하셔서 관리업의 주 인력이 되고 자체 점검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격증 체계와 업종, 분류 요런 거, 그리고 관리사를 취득하셨을 때 어떤 업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요런 거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관계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개편된, 즉 법규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은 2027년부터 또는 그 이후 요렇게 시험을 관리사를 응시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쌤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예상입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부분에서 예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쌤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이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통상 5월 달에 항상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7년 5월 정도 시험이 치러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구분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거죠. 1차 필기 시험이 될 거고요. 자, 과목은 기존에 5과목이었습니다. 5과목. 5과목에서 한 과목이 적어져서 4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지는구나. 요 정도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요 과목에 대한 내용의 상세한 부분들은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1과목이 안전관리론, 2과목이 기계점검 실무, 3과목이 전기점검 실무, 그리고 4과목이 법규입니다. 당연히 소방에 관계된 거죠. 자, 요렇게 해서 4과목으로 시험은 구성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요, 요것도 예상입니다. 선생님들, 기존에 시험 치르셨던 분,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제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험 시간을 예상해보면 9시까지 입시를 하시고 30분 준비하시고 9시 30분부터 시험이 치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안 정해졌느냐? 얘들의 문항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시험 제도는 한 과목당 25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5문항 내지 30문항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자, 한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얘가 시간을 같이 줄이면서 그냥 그대로 25문항씩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한 과목이 줄면서 과목당 문항 수가 한 5문항 정도 늘어나서 25문항이 아니라 30문항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수는 25문항에서 30문항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마무리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선생님들, 문항에 따라 1분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제도가 125문항을 125분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25문항으로 결정이 되면 4과목이니까 100분이 될 것이고, 30문항으로 4과목이 구성이 되었다. 그럼 12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예상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한 문항당 1분 정도의 시간,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예상 문항 말씀을 드렸고요.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면제자가 있습니다. 1차는 과목 면제자가 있고요. 1차의 과목 면제자는 입실 시간은 동일할 걸로 예상이 되고 마무리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과목을 면제받았으니까 그 과목에 있는 시간만큼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 뭐 크게 지금 체크하실 건 없고요. 요게 이제 새로운 면제 조항입니다. 소방기술사 부는요, 1번, 2번, 3번, 즉 1과목, 2과목, 3과목, 3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4과목만 치르시게 되는 거죠. 한 과목만 치르시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맞죠?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제 조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8년 이상인데 기사입니다, 기사. 기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8년 이상 소방 관련 경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큰 혜택이죠. 1과목, 4과목 해놓은 게 1과목과 4과목만 치르신다, 요 말입니다. 그럼 2과목, 3과목이 면제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산업기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산업기사는 점검 관련 경력이 있어야 돼요. 점검에 관련된 경력.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이렇게 똑같이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아주 뭐랄까요, 쌤들. 조금은 실무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쌤들이 이렇게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는 마무리를 할게요, 내용. 자, 우리가 기억할 것만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면 5월 정도에 치른다 생각하시고요. 일단 4과목은 고정입니다. 4과목은 고정이고 문항수가 어떨 것이다. 25문항에서 30문항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9시까지 입실해서 9시 30분에 시험이 시작된다. 예상입니다. 그리고 문항당 1분 정도가 주어질 것이다. 지금 현행 제도의 패턴상 그 정도 기억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입니다. 자, 2차 시험은 실기시험이라고 부르고요. 통상 9월 달에 치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9월 정도에 치르겠구나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는 실기시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과목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얘는 기존에 점검 실무 행정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 파트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소방시설 등의 점검 실무, 요 파트가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지금 사실은 신규 과목입니다. 기존에 어떤 과목이 있었어요? 설계 및 시공이 있었죠. 설계 및 시공. 요 과목은 과목 자체가 일단은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쌤들 설계, 시공, 감리는 사실 법적인 구분을 두자면 점검을 주 업무로 하는 관리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건데 관리사랑 크게 무슨 연관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때요? 관리사랑 직접 연관이 없죠.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할 거고 공사는 공사하는 사람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시공이라는 과목이 관리사의 제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없어지고 뭐가 새로 생겼어요? 소방시설 등의 관리 실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럼 결국은 쌤들 우리는 한번 조금 단어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 결국은 무슨 시험이다? 실무적인 시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먼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과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뒤에서 또 상세하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의 패턴상 예측입니다. 예상이에요. 시험 시간은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30분부터 시험을 치르시고 90분간 한 과목을 치르시게 됩니다. 현행 제도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시간은. 그리고 20분 휴식을 하시고요. 지금 현행 제도는 그렇습니다. 20분을 휴식을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30분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90분을 치르시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3시까지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텀이 좀 있을 거예요. 현행 제도를 따라가면. 그거는 우리 사실은 여기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한 과목당 90분 정도 시험을 치르시게 될 거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항수에 대한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문항, 세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점이 1번, 문제 1번 40점, 문제 2번 30점, 문제 3번이 30점 요런 패턴이 되는데 쌤들 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 1번에 소문항들이 막 붙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소문항들에서 각각의 소배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문항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제도 기준으로 해서 소문항을 기준으로 전체 문항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고 하면
20문항에서 25문항 사이가 될 것이다. 요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0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논술형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쌤들께서 2차 시험을 치르시게 됐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차로 가실게요.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기 위해서. 자, 1차 시험은 쌤들께서 시험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지선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지택일형이죠. 사지택일형.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문제가 있고 그 밑에 1, 2, 3, 4에서 보기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내지 요구하는 뭐 가지수가 2개다. 그럼 2개 이런 식으로 쌤들께서 선별을 해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르시고 답을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OMR 카드에 마킹하는 시험이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그래서 치르시고 나시면 OMR 카드를 제출하시고 시험지는 그대로 들고 나오실 수 있는 게 지금 현행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차 시험은요. 시험지를 하나 주고요. 공책을 하나 줍니다. 공책. 보통 20페이지 정도로 요즘은 좀 추가돼서 그렇게 이제 공책을 하나 주시게 되는데 쌤들께서 문제지를 보시고 공책에다가 답을 적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형 시험입니다. 쌤들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택일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책에다가 답안을 작성하셔서 시험을 다 끝나셨다. 시험이 다 끝났다. 그럼 공책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지는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시험이 어떻다? 2차 시험이다. 그래서 그 패턴은 과목이 바뀔 뿐이지 시간이나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일 지금 변경된 것 중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점검 실무 과목은요, 소방관 분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점검 실무 행정이라는 게 면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설계 시공이죠. 설계 시공은 여러 파트, 소방과 관련된 파트예요. 여러 파트에 걸쳐서 소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기술사분이다. 그럼 설계 시공 면제해 줬어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 가장 우리 일반적인 일반인 쌤들께서 많이 치르시는 경로의 시험이 위기장애죠. 위험물 기능장 취득하시고 설계 시공 면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제 조항들이 어때요? 사실 조금 제 소견도 조금 들어갑니다. 좀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말들, 불평불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27년부터는 어떻다고요, 쌤들? 면제 대상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 두 과목을 다 치르시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죠, 핵심. 되시겠죠? 자, 그래서 2차 과목도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립니다. 9월 정도에 치르는구나. 그리고 점검 실무라는 과목과 관리 실무라는 과목의 두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구나. 그리고 결국 키워드는 뭐다? 실무형 시험이 되는구나. 그리고 시험 시간은 과목당 90분 정도의 시험이면서 어떻다? 논술형 시험이구나. 요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전체 시험 개요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자, 요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예측하는 게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쌤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차 시험을 보셨을 때 합격률만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들쑥날쑥 하죠. 들쑥날쑥 하는데 평균적으로 30에서 40%의 합격률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분 치시면 서너 분 붙는 거예요. 근데 많을 때는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붙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 소견입니다. 1차 시험은 우리 쌤들께서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셔서 노력을 하시게 되면
큰 무리 없이 1차는 합격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문제는 2차죠. 1차 쳤다고 관리사증이 취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사실 예측이 불가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최근 5년치인데요. 요걸 보셨을 때 2023년은 굉장히 합격률이 저조하죠. 전국에서 39명이 배출된 겁니다. 근데 24년도에는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죠. 거의 15% 상승했죠. 예. 그래서 403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엄청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어려운 시험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 맞죠? 전부 다 10% 안으로 들어가죠. 요게 이제 조금 10%를 초과하긴 했는데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쌤들,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요 안에 쌤들께서 다 들어가실 수 있다. 요렇게 조금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합격률에 조금 처음 시작부터 위축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쭉 진행해 보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짚어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상세 과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필기입니다. 필기의 과목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요 정도 한번 짚어본다 생각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소방안전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범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소방안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연소이론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시던 1과목에 소방안전관리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1과목에 화재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목도 그대로 같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현상. 그리고 3번이 사실은 안전관리론에서도 나오기는 했으나 기존의 시험에 4과목이 위험물의 성상하고 안전관리 이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과목이 이제 1과목으로 옮겨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4과목의 위험물의 성상이 안전관리론에서 이제 일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로 잡혀있는 소방안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소방안전관리론을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는 매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학원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쌤들. 자,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듯이 앞으로에 나올 시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범위들이 이런 애들과 매칭이 되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죠. 기존에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미리 공부하시는 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다고요. 그럼 그 필기의 과정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27년에 치르시는 이 변경 내용도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봤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2과목입니다. 2과목.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조금 새로 변경된 그리고 관련된 애들을 다 한 번에 끌어모은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 파트의 점검 실무입니다. 기계 파트의 점검 실무.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유체역학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연력학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화재안전기준, 그리고 기타 설비. 기계 설비죠. 기계 설비. 자, 그러면 요 과목은 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어떤 애들과 일맥상통하고 매칭이 되는지 보자고 하면, 소방유체역학은 기존 2과목의 소방수리학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체는 액체랑 기체고요. 여기서 수리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인데 저게 어떻게 매칭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소방수리학에서 우리가 뭐 액체만 다루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체라는 애들도 같이 얘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매칭하시는 게 좀 충분하지 않는가, 뭐 매칭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연력학은 뭐 지금 여기서 매칭시키는 과목으로는 화재역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화재역학도 그렇고요, 소방 수리학 공부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연력학 관련된 개념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선생님들 뭐 이 연력학이라는 파트를 공부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연력학이라는 파트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사시험입니다. 기사시험 기준으로 이 과목에 유체역학이 있는데, 사실 유체역학 파트에서도 연력학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선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범위는 기계설 및 화재안전 기준인데, 이게 그대로 기존 5과목의 기계구조 원리,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 요게 기존 5과목 그대로거든요. 대신에 전기, 기계 다 합쳐놓은 걸 딱 뭐만 뜯어낸다? 기계만 뜯어내서 요 3번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기계 파트의 점검 실무도 사실은 어떻다? 연력학에서 심오한 내용만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대처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3과목. 자, 3과목은 이제 기계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전기점검이 나오겠죠. 전기점검 실무. 이렇게 해서 얘들은 파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는 주로 선생님들 시퀀스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자회로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 소자 같은 거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설비 및 화재안전 기준 되어 있는데, 얘들은 그대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존 이 과목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소방 전기 파트가 있거든요. 기존 이 과목에. 그래서 이 과목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요렇게 다 대처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요 파트는, 자, 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이 과목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의 이 과목은 선생님들 수리학, 전기, 약재학, 요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총 25문항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예측할 때 얘가 7개에서 뭐 10개 정도, 전기도 7개에서 10개 정도, 약재는 뭐 5개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항수를 예측을 해서 25문항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7에서 10이라는 이 문항수가, 예측하고 있는 문항수가 현행 패턴에서는 예측이 되지만, 이렇게 갔을 때는 이 전체가 몇 문항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렇게 파트를 나눠놨을 때 문항수는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다른 과목은 아니지만 문항수가 몇 개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5번에 있는 전기설비 및 화재안전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과목이 전기고 기계고 다 합쳐진 구조원리 파트예요. 그 중에서 뭐만 빼시면 돼요? 전기만 빼면 되죠. 전기를 빼서 이쪽으로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과목이 전기점검 실무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법규 파트입니다. 법규 파트. 소방법규는 선생님들 기존의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법은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5분법입니다. 5분법.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법, 두 번째가 공사업법, 세 번째가 설치관리법, 네 번째가 예방법이죠. 예방법. 그리고 마지막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특별법 2개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초고층, 그리고 플러스해서 건축관계법규. 요까지를 우리는 소방에서의 법규의 범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7년부터 치러질 때는 뭐가 빠집니까, 선생님들? 이쪽으로 잠깐 오실게요. 공사업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없어집니다. 범위에서.
사실 요 패턴이 맞죠. 공사업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시설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요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공사업법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리사니까 관리업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잘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사라는 분이 관리업에 취업해서 자체 점검을 주업무로 한다고요. 자체 점검. 근데 현행 제도상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뭐 합니까? 점검하지 않습니다. 점검 제외입니다. 점검 제외. 그래서 현행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관리사를 취득하셔서 자체 점검을 하시는데 위험물 제조소 등을 현행 기준으로는 가실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차 필기 과목에 현행 기준으로 4과목인 위험물의 성상, 안전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과목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1과목에 어떤 한정된 부분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법규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무슨 법이 빠졌다? 공사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빠진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얘 둘을 빼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좀 난이도가 있어진 게 연역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역법. 이 개정 이력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시험은 현행법 기준으로만 시험을 냈거든요. 근데 이 연역법을 출제하겠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땠는지도 한번 물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겠지만 현행 기준이 요런데 이전의 기준은 요랬었고 요런 상태였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차츰차츰해서 얘로 바뀌었다. 요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할 테니 요런 게 나오는구나. 선생님들께서 예측만 한번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법의 범위는 워낙에 넓죠. 소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이 훨씬 더 덩어리가 크거든요. 근데 건축법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다? 소방과 관련된 내용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게 될 거다. 이 정도로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 시험 기준으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에 대한 범위 정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커리큘럼과의 매칭. 그러니까 1차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거 그대로 배우셔도 2027년에 대응이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1차 설명 마무리하고요. 쌤들, 자, 이제 2차 실기에 변경된 내용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해가지고요. 소방시설 등의 점검 실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카테고리부터 보시게 되면 소방 대상물의 확인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소방시설 점검이 되어 있고요. 소방시설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아직 관리사를 취득하지 않으셨고 현장에서 자체 점검을 안 해보셔서 아직 실질적인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관리사를 취득하시고 자체 점검을 하러 간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건물의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건축물이 어떤 용도이고 어떤 층수고 어떤 높이고 어떤 용도로 층층을 쓰고 있는지 그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게 될 거예요. 항상.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 뭐 여러 가지 뭐 수량 산출표라든지 특이사항 그리고 도면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게
확인 및 분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파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하시면 되죠. 예.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들이 법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동작 상황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점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주체는 사실은 건물의 관계인이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표현했었던 것 중에 소방안전관리라는 것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주체적으로 하기에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일반인이다 보니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맞죠? 제대로 잘 또는 미비하게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들, 관리업에 소속된 기술자들, 전문가들이죠. 그 전문가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 파트를 저는 요 유지관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번, 2번, 3번에 관련된 내용은 관리업에서 관리업자, 즉 뭐 관리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속된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배우시는, 자 뒤에 안 보셔도 일단은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점검, 실무, 행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과목 설명 드렸었죠. 현행 제도상 이 점검, 실무, 행정이라는 파트에서 행정 빼고요, 점검, 실무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게 이제 27년의 1과목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범위는 짧게만 한번 읽어보는데요. 대상물 분석하기, 구성요소 분석, 설계계산서 분석.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대 가지고 건축물의 현황 한번 살펴보고, 도면 보면서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특이사항, 관련 자료, 그런 거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예측하기를 점검, 실무, 행정, 다시요. 대상물 분석하기는 점검, 실무, 행정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매칭이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설계 계산서를 본다. 이 설계 계산에서 이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계산. 그래서 설계 시공이라는 계산적 과목은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기본적인 계산은 계속 어떻게 할 거다? 살아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이 아예 없이 시험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파트는 비중이 크지는 않겠지만 어떻다? 기존의 설계 시공으로 얘들이 커버가 될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현황 자료 검토, 그리고 시공 상태 점검, 그 다음에 작동 점검 또는 종합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황 자료 검토, 사실 얘도 요 위에 있는 거랑 사실 맥락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면 같은 거 파악을 하시고 법적으로 이 기준대로 설치가 잘 되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위에도 매칭이 될 수 있죠. 도면 보면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안 들어갔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요거는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파트는 특별하게 얘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흐름상 도면 파악, 그리고 현장 점검, 이런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는 화재안전 기준이죠. 화재안전 기준을 매칭을 시켜놨어요. 맞는 얘기죠. 화재안전 기준을 알아야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의 기준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법규적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면제하고 제외하는 규정 자체가 법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어느 정도 인지된 상태가 되셔야
정확한 도면 검토와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점검은 그냥 점검 실무 행정이죠. 기존에 있는 점검 실무 행정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 유지관리, 유지보수, 일상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유지관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주체가 이제 관계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트를 조금 제가 구분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트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기존에 있는 점검실무 행정에서 매칭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쌤들 딱 보셨을 때 요렇게 전체 매칭되는 과목을 보시게 되면 거의 주류가 뭐예요? 점검실무 행정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현행 제도상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 상에 점검실무 행정이라는 파트가 지금 1과목에 거의 다 매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 설계시공이라는 파트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계산형 문제가 일부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요게 저희 학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 쌤들께서 뭐 미리 공부하시겠다? 그럼 점검실무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신규 과목이죠. 이 과목이 이제 설계시공이라는 게 없어지고 관리실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관련 서류 작성입니다. 이게 진짜 실무적인 거죠. 쌤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관리사분들을 보시게 되면 무조건 외근입니다. 외근. 내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건물을 내한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건물로 가야죠. 그래야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 점검하겠죠. 그럼 현장 점검이 먼저 선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복귀하셨을 때부터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점검표 작성이죠. 점검표. 점검표. 우리가 쉽게 그냥 보고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관계인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관계인이 그걸 취합해서 어디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 점검표는 그대로입니다. 기존 점검 실무 행정 파트에서 쌤들께서 힘드시지만 우리가 외워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점검표는 기존의 점검 실무 행정을 들으시게 되면 점검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적으로 소방계획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작성하는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주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라는 게 쌤들 설치관리법에 소방계획서가 죄송합니다. 화재예방법입니다. 화재예방법에 소방계획서가 어떻게 작성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관리사 시험에 실질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관리업자고 이 관리하는 주체가 작성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업자가 당연히 소방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우리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소방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 자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부사항은 뭔지 요거는 이미 법규, 점검실무 행정을 공부하시면서 소방법규 파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근데 세부적으로 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파트가 소방계획서 작성이라는 파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예방 피해 경감 계획서 작성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얘는 소방에 없어요.
소방법 자체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요런 내용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교재를 잘 준비할 건데, 기본적으로 재난이라는 표현은 초고층법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이런 것도 초고층법에 보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잘 내용을 추출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트는 아직 조금 미지의 파트다,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유지관리계획서의 수립이라고 해서, 사실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라고 하는데 얘가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소방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계획서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지만 소방안전원이라는 곳이 있죠. 소방안전원. 소방안전원에 보시게 되면 특정 용도별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서식지에 표본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지 용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부하기 쉽게 그렇게 교재도 한번 준비할 거니까 그 맥락이랑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인력 및 장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에서는 점검실무행정에서도 어떻게 이제 관리업이나 관계인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조금 미지의 분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추출을 잘 해가지고 교재를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과목은 우리가 대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신규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쌤들. 저희도 아주 열심히 정보 수집 잘 해가지고 교재 잘 만들고 쌤들하고 대응을 잘 해볼 텐데, 결론은 사실 쳐봐야 아는 겁니다. 쳐봐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쳐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잘 할 테니까 이런 파트에서 시험이 나오는구나 정도 예측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그냥 합격에 대한 개념 조금 잡아보자면, 현재 패턴 그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자, 각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각 과목당 얼마? 과목 낙제점이라고 하죠. 4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40점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몇 문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60점,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현행제도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1차 시험은 현행제도상은 25문항 나오고 있지만 아까 예측한 것처럼 과목이 한 과목 줄었기 때문에 30문항까지 30문항까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렇게 100문항에서 120문항이 구성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의 과목 낙제점은 25문항이면 10개 이상, 30문항이면 12개 이상 득점하는 게 과목 낙제점 이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셨을 때는 100문항이다 60문항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20문항이다 그럼 72개 이상은 득점을 하시는 요런 패턴이 될 겁니다. 되시겠죠? 자, 1차 시험은 이렇게 합격자가 결정이 될 거고요. 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현행제도 기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인 독심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책을 낸다고 했죠. 답안지 공책을 내게 되면 그 공책을 5분께서 채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5분마다 개별 점수를 주시는 거죠. 그럼 제가 똑같은 문제를 제가 풀이한 문제를 5분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점수를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점수를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뺍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의 점수가 남아 있겠죠?
그거를 3으로 나누는 평균값이 쌤들께서의 득점 점수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복잡하죠? 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 득점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렇게 말씀드린 것은 현행 제도 기준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뭐 요게 사실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뭐 70점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아직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현행 제도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격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셨고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자, 저희 학원에서 조금 파트별로 나눠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소방시설관리사라는 걸 응시하시고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기존대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한 학습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 2027년 대비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점검 실무는 그대로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요. 관리 실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추출을 잘해서 교재를 잘 만들어 볼 거고 그 교재를 기준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필기를 치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필기도 기존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조금 범위를 제외한 문항수, 시간, 합격점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 기존 하시던 거 그대로 공부하시면서 문제풀이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7년에 시험을 치르신다라는 걸 가정해서 점검 실무 그대로 가져가시고 관리 실무 요거 하나 새로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관리사라는 제도의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 근데 플러스 해서 기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 1개가 되었든 2개 다가 되었든 어쨌든 기사를 가지고 있으시면 27년부터 바로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유념해서 조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6년 테스트 시험을 2026년에 마지막으로 시험 치는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좀 나눠놨는데요. 지금 시기죠.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는 쌤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쌤들 화재안전 기술 기준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화재안전기준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이 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플러스 해서 암기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는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필기 이론하고 점검 실무 행정 이론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암기가 돼야 된다. 자, 비중이 3대7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선생님들 요 9월부터 12월까지도 사실은 필기는 어느 정도는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쌤들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력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쌤들 올 연말까지 화재 안전 기준 전체 수업을 다 들으시고 전체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플러스해서 암기까지 어느 정도는 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리고 2027년이면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뭐랄까요, 쌤들? 쉽게 표현하면 느슨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부터 꽉 조아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어차피 우리는 관리사 제도라는 걸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다.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을 단단히 우리가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 쌤들한테 엄청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1월부터 3월 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사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필기도 쳐야 되는데 괜히 실기 공부하다가 필기까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화재 안전 기준이 어느 정도 지금 공부가 된 상태다.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 공부가 사실 필기 이론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변경된 과목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준비가 되실 거고 그 나머지 애들을 3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아예 손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화재 안전 기준도 복습이 들어가고 필기 이론도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점검 실무가 이제 점점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돼야 될 시기입니다. 시기로 치면. 그럼 사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쌤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나는 일도 하는데 언제 저걸 다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쌤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가장 이상적인 패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적인 패턴. 그래서 우리 쌤들 상황에 각각 대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쌤들 상황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쌤들께서 몇 시에 일어나셔서 몇 시까지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동안은 책을 볼 수 없고 읽고 마치시고는 어떤 패턴이고 이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쌤들께서 공부에 쓰시는 시간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 오해는 없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3월 초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5월 초라고 하는데 필기 시험이죠. 그러니까 3월 지나서 필기 시험까지는 쭉 해서 필기 과목 대비해서 응시 자격 부적합으로 합격이 안 되더라도 이론 학습 및 문제풀이를 통해 내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 응시하셔서 테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 쌤들 26년입니다. 자,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27년을 대비해서 관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필기 시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한번 쳐보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쌤들 뭔지 아시겠죠? 시험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125문항을 125분에 푸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이른감이 좀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내후년 27년에 5월에 필기시험을 우리는 치르는 걸 목표로 하실 수 있고 또 응시자격이 되시는 쌤들은 26년에 치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7년에는 필기를 안 치셔도 돼요.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 지금 26년에 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실제 테스트처럼 한번 쳐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월에서 5월까지는 이 과정을 그대로 다 같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가져가시고, 당연히 쌤들 사람이니까 필기시험이 나는 요때 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마음이 조금 조급해집니다. 그럼 필기의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안 보시면 안 되고요. 2차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이나 점검 실무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필기의 비중을 조금 더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또는 실제 시험을 치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났다.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점검 실무 행정 실제 실기 시험을 쳐본다고 생각하시고 학습하셔서, 그리고 시험 후에 시험지를 복원해서 해당 자료실에 올릴 테니 실전처럼 시간 정해놓고 개인적으로 응시. 자,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쌤들, 당장 내가 안 친다라고 하면 내일같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도 관리사 공부하시는 쌤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오버합니다. 하루하루를 시험 전날처럼 사시면 돼요. 시험 전날. 시험 전날 되면 오히려 뭐 포기하신 분들은 너무 편하겠죠. 근데 되게 많이 아쉬워하세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항상 말씀하시는 쌤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를 조금 어떻게 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꽉 조이고 동기부여하고, 예,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기에 그 응시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대로 패턴 유지하셔서 이 시험이 내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90분 딱 정해놓고 시험 한번 쳐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 연습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2027년이죠. 2027년 9월 달에 단번에 합격하시는 게, 우리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맞죠? 연습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럼 2026년에 관리사 시험 제도가 현행 제도는 끝이 나는 거죠. 우리 쌤들은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셨을 거고, 그 뒤에 과정은 사실 우리 아직 교재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월 실기 시험 그 이전에 그 다음 커리큘럼은 됩니다.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커리큘럼은 다 준비가 되니까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중요한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기도 한번 준비해서 실전처럼 쳐보시고 9월에 점검 실무도 어떻게 해요? 실전처럼 준비해서 한번 쳐보시자, 요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입니다. 추가적으로 설계 및 시공, 이론 강의는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수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쌤들의 선택입니다. 선택. 이제 27년부터는 얘들의 비중이 확 떨어질 거예요. 확 떨어질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안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나는 좀 공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 번은 좀 들어보고 싶다 하면, 사실 죄송합니다만 설계 시공을 공부하시면 좀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계 시공이 계산형 문제니까 계산형 문제들이 막 풀리고 하면 재밌거든요, 쌤들. 그래서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학원의 예측이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쌤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얘가 마이너스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됐고요. 자, 기존 강의로 예습하시고 이후 뉴 강의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핵심 이론을 복습하시고 이후는 실기 문제를 보시고 계속 암기하시면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쌤들, 뉴 강의 업데이트가 뭐냐면 실시간 진행되는 직강을 말합니다.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직강을 들으실 수 있으신 쌤들은 직강을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새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거 바뀌는 부분, 기타 등등의 신규로 찍어서 올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다, 요 말이죠. 직강은. 자, 근데 기존의 강의를 나는 먼저 듣겠다, 그럼 하셔야죠. 예. 기존의 강의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강의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직강 때 한번 오셔서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으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어떻게 하신다? 공부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간다? 암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쌤들 이제 우리 쌤들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시겠지만 점검실무 행정이라는 파트 자체가 뭐예요? 암기 파트입니다. 암기 파트. 미리 한다고 해서 아무도 맞죠? 쌤들 안 말립니다. 쌤들께서 미리 하시면 미리 하실수록 훨씬 더 쌤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7년에 한 번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 과정이 어때요? 다른 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먼저 해야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쌤들? 냉정하게. 옆 사람이랑 같이 합격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시험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쌤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쌤들 스스로가 먼저 합격하신 게 사실 쌤들 스스로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합격을 양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셔서 미리 요렇게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게 좋다. 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 내년 초, 26년입니다. 26년 초에 설계 시공, 점검 실무, 이론 파트가 돌아가고요. 그게 한 3개월 끝났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이 2개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게 끝났다. 그럼 바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수업이 끝난 그 다음 주가 시험입니다. 시험. 항상 이런 패턴이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순서거든요. 근데 그때 요 말씀은 뭐냐면요. 쌤들께서 굳이 모의고사는 설계 시공 파트 기준으로 설계 시공 굳이 26년 끝으로 없어질 애니까 안 들으셔도 되겠고. 근데 굳이 쌤들 실전처럼 난 미리 연습하고 싶다. 그럼 점검 실무를 등록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반으로. 그래서 한번 전체 계속적인 연습, 분위기, 문제 접해보는 거죠.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직강 참여가 가능하면 직강으로, 타지에 계신 분들은 인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패턴이죠, 쌤들. 지금도 사실 저희 학원이 부산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서 많이 오세요. 시간을 들여서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오십니다. 근데 서울에 계신 분이 사실 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좀 원거리다 하시게 되면 실시간 직강을 찍으면 인강으로 바로 들으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직강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하고 친해지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강 나름대로의 그 또 뭐랄까요, 분위기와 그 유대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 참여 가능하시면 직강 해주시면 되고 안 되면 인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 기사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이 어떻게 27년을 대비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자, 이제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사도 아직 없는 분들, 기사 자격이 아직 미취득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는 이제 관리사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 그리고 저희 학원 측에서는 무조건 싼 기사를 먼저 취득하셔야 돼요. 나는 관리사 공부할 건데, 난 기사가 공부가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선생님들. 싼 기사를 따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게 관리사를 따는 초석이 됩니다. 제가 많은 경험으로요, 우리 학원에서 전기 파트 기사, 기계 파트 기사, 그리고 나서 관리사, 심지어 그리고 나서 기술사, 요런 쌤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관리사반이 딱 되면 사실 기사 과정까지는 그 좀 독학으로 하시는 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학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관리사는 혼자 하려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셔서 오시는 쌤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뭐랄까요,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독학을 하시고 관리사를 하신 분들은 사실 기사 과정을 다다시 하셔야 돼요. 다다시.
뭐 물론 그 중에서 기억나시고 정리하시고 뭐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애를 뭐 3이라는 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3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2도 있어야 되고 1도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 기사 자격증이 아직 미취득되신 분들이다, 또는 한 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쌤들 쌍 기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석이 됩니다. 초석이 돼요. 그래서 쌍 기사를 먼저 취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관리사를 바로 도전을 하겠다. 이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부하기가 좀 어정쩡한 시기예요. 시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무조건 1순위. 기사가 되었든 관리사가 되었든 기술사가 되었든 무조건 화재 안전 기준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지금은 시험 공부를 내년을 목표로 해서 기사 시험을 내년을 목표로 해서 하시기가 좀 어정쩡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어떻게 해요? 기존 강의를 보셔도 되고 직강을 오셔서 보셔도 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한다. 화재 안전 기준부터 공부한다. 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부터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뭐가 된다고요? 전기 분야, 기계 분야, 필기를 어떻게 한다? 되시면 동시에 준비를 하세요. 동시에.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1회차 필기 때 전기, 기계 분야 두 종목 동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쌤들 기사 시험은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기계가 되었든 전기가 되었든 걔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전기 파트의 회로와 구조 원리, 그리고 기계 파트의 유체학과과 구조 원리, 요렇게. 그래서 목표니까 동시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그게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회차씩 공부하시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는 내가 한 개는 독학으로 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두 개 다 들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갖고 있는데 또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 나머지 한 개를 좀 취득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 3, 4월까지는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기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실기 과목. 실기를 응시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무조건 기사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개가 있다. 그럼 두 개 다 따야 돼요. 그럼 한 개도 없다. 그럼 두 개 다 따야 돼요. 무조건 쌤들 쌍기사가 있으신 게 좋은 겁니다. 있으신 게. 그리고 그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하네요. 초석이 됩니다. 그럼 관리사는요, 쌤들 사실 그래요. 기사 과정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두 과목 전부 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생략하고 깔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 과정에서 배웠던 거, 전기 파트, 기계 파트, 이런 것들이 관리사에 보태지게 되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반드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4월에서 5월까지 됐다. 쌍기사 필기시험을 다시요. 필기시험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시면 관리사 기출문제를 계속 2, 3주 정도 풀어보시고 관리사도 한번 쳐보시는 거죠. 응시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분위기도 한번 보고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쳐본 것과 안 쳐본 것의 차이는 어떻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필기시험 뭐 가서 OMR 카드 체크하고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중간에 한번 뭔가에 뭐 좀 실수를 하시거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엄청 당황하십니다.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막 하다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뭔가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됐다. 그럼 그게 당사자가 되면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것과 안 해보신 것의 차이는 좀 크다. 이 말씀을 좀 보태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사를 취득하셨다라고 하면
자, 미리 축하드리고요, 쌤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점검실무 먼저 하시면 돼요. 점검실무. 점검실무를 바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쉴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27년 목표로 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기간이 짧아서 부족하겠지만, 2차 실기시험일 직후 실기시험지를 복원해서 해당 자료실에 올릴 테니 실전처럼 시간 정해놓고 개인적으로 응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쌤들 사실 기사 실기 치고 나서 이 내용입니다. 실기 치고 나서 합격하시고 나면 그 점검실무를 공부하시는 기간이 짧을 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될 거지만 26년도에 치러지는 26년도 9월에 치러지는 이 시험 과목 중에서 설계시공은 좀 패스하시고요. 점검실무 과목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서 한번 쳐보신다 이 말이죠. 쳐보신다. 시간 딱 정해놓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진짜 안 써지는구나. 외우긴 외웠는데 눈앞에서 이건 봤는데 선생님들 대부분 다 그러십니다. 아는 건데 잘 안 써지는 거. 뭐 요런 거죠. 예. 그래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 말씀이고요. 자, 이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27년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2026년 9월 이전에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교재도 정리될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은 쭉 학원과 같이 이렇게 진도를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쌤들인데요. 기계 전기 실기는 확실하게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 때문이죠, 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형 문제가 전기도 나오고 기계도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을 미리 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쌤들. 기존 강의 미리 들으시면 좋은 거고요. 안 된다,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직강으로 오셔서 새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뭐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굳이 한 번만 더, 모의고사는 설계시공은 들으실 필요 없고 점검실무를 한번 실전처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직강 하실 수 있는 쌤들은 직강 와주시고, 타지에서 원거리에 있으시다 그럼 인강으로 진행하시고, 이렇게 해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7년 대비 변경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정확하다라는 건 없지만 쌤들께서 27년이 아직 막 뜬구름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드리고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서 쌤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쌤들 공부하시는 방향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쌤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27년 대비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